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요즘 살만한 종목이 없는 것 같아서요. 오랜만에 종목 스크리닝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이슈도 좀 있었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 증시가 한번 또 큰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타이밍에서 투자를 하는 건 좀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우량 기업이면서 앞으로 성장성도 좋은데 지금 매수 타이밍이 온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검색 조건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RSI 14 지수를 30 미만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펀더멘탈 부분에서는 PEG 레시오가 1 미만인 기업. 자, PEG 레시오는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PE 레시오에서 EPS 성장률을 나눠준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PE 레시오가 높은 기업이라고 해도 순이익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이 PEG 레시오가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PEG 레시오가 낮다는 의미는 PE 레시오가 높아도 앞으로의 성장성 대비 주가가 비싸지 않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PEG 레시오가 1 미만인 기업으로 설정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성도 좋은 기업을 한번 보기 위해서 EPS Growth Next 5 Years 이 부분을 20% 이상으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너무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은 좀 배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 마켓캡을 2 빌리언 이상인 기업들로 한번 추려봤거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설정해 봤는데요. 여기 알만한 기업이 눈에 띄더라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기업인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기업이죠. 이 기업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정말 매수 타이밍이 온 건가 하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요, 187불 거의 190불 가까이 갔다가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11월 30일 현재 주가가 150.86불까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RSI 14도 지금 30 미만으로 돼 있고, 과거의 주가 변화를 봐도 이 RSI 지수가 낮았을 때 매수를 했다면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 지금도 과연 이 지점에서 들어가면 괜찮을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무리 우량한 기업이라고 해도 어떤 뭐 악재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뭐 우량 기업이기도 하고, 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탑5 중에서 3위인 기업이죠. 제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이번 3분기에 발표했던 실적은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네요. 손익계산서를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을 분기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번 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어 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매출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오면서 매출이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빠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향후 매출에 대한 컨센서스를 보면 애널리스트 한 명은 배제하고요, 2023년까지만 보면 성장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죠. 보통 성장주로 분류를 하려면 보통 매출 성장률이 최소 20%는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인 가치주 개념으로 한번 이 밸류에이션을 분석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배당률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더 좋고요. 1.1%로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각각 0.76%나 0.54% 정도이기 때문에 배당률 측면에서도 더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지표들도 보면 비자나 마스터카드보다 훨씬 저렴해 보이죠. PE 레시오도 훨씬 저렴해 보이고 한 16배 정도 되는데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에 크게 부담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특별한 악재가 있는지 검색을 해봤는데요,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경영진이 53억 3,600만 원어치의 지분을 매도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긴 합니다. 11월 30일자 기사인데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매도한 거니까 한화로 53억 정도면 큰 금액도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또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매도한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마르 에나라는 분이 주식을 매도해서 꼬마 빌딩이라도 뭐 샀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개인적으로 뭐 임원진의 매도는 큰 문제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탑3에 해당하는 종목인데요. 참고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탑5 종목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애플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그 다음에 크래프트 하인즈, 이렇게 5개 종목이 가장 보유 비중이 큰 종목인데, 지금 이 기사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3분기 포트폴리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기사인데요. 잠깐만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새로 매수한 종목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참고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로열티 파마라고 티커가 RPRX라는 기업과 플러앤데커 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티커가 FND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이 기업들을 다룰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매도를 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머크도 있네요. 머크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제가 영상 뒤에서 이 표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홀딩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3분기 때 보유량이 변화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자료도 한번 보면요. 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지난 분기와 이번 분기에 주식 수량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었던 새로 진입한 종목들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매도를 한 종목들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사의 링크도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이트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웨일즈 위즈덤이라는 사이트인데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좀 대형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변화를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볼 수 있는 이 사이트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3분기 포트폴리오의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섹터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해보면 전체 포트폴리오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유량이 늘었는지 변했는지 좀 한눈에 보기 편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에 계속 홀딩을 하고 있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코카콜라 같은 기업은 뭐 장기간 계속 보유를 해왔잖아요. 이렇게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코카콜라를 마시는 모습이 많이 비치고 있는데 자, 그래서요 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코카콜라와 마찬가지로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하면서 아주 좋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가격대에서 진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투자 기간을 한 3개월 정도를 보고 한 20에서 한 30% 정도 목표 수익률을 잡아보면 어떨까. 157불 정도에 만약에 투자를 하면 이쯤에서 다시 팔고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종목을 발굴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 종목을 스크리닝 한 것처럼요. 바텀업 방식으로 종목을 스크리닝 한 경우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적정 가치보다 좀 하락한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그 기업의 적정 가치 정도에 그냥 매도하는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한번 해볼 만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절대 종목 추천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기업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로 돈 벌기 위해서는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의 주식을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게 안전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왕 투자하는 거 기분 좋게 들어가면 좋으니까요. 이 매수 시점도 잘 보면서 기분 좋게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 했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종목 스크리닝을 해봤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